안녕하세요. 치료가 보인다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조이고 답답한 통증을 일으키는 협심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좁아져 생깁니다. 피가 부족하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흉통과 숨참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인과 증상과 진단과 치료와 예방법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협심증이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심장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동맥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면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를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좁아진 혈관은 운동이나 스트레스 때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합니다. 이때 가슴이 조이고 답답한 통증이 생깁니다. 쉬면 좋아지는 통증을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점점 길어지고 쉬어도 반복되면 불안정형일 수 있습니다. 불안정형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새로 생긴 심한 흉통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정리합니다. 가슴 중앙이 쥐어짜는 듯 아픕니다. 무거운 돌이 얹힌 느낌이 듭니다. 왼팔과 어깨와 등과 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계단 오를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악화됩니다. 쉬면 수분 내호전되기도 합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당뇨 환자는 통증이 약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느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알려드립니다. 흡연은 가장 강한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이상지질 혈증이 위험을 높입니다.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더 악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족 중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도 관련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심한 가슴 통증은 즉시 119에 연락합니다.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다. 앉거나 반쯤 기대고 안정합니다. 꽉 끼는 옷은 느슨하게 풉니다. 이전에 의사가 허용했고 알레르기가 없다면 저용량 아스피린을 씹어 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아도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문진으로 통증의 양상과 지속 시간을 확인합니다. 심전도로 전기적 변화를 살핍니다. 혈액 검사로 심장 손상 표지자를 확인합니다. 운동부하 검사로 유발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심장 초음파로 수축 기능과 벽 운동 이상을 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로 좁아진 위치와 정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모아 치료 전략을 결정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증상을 줄이고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생활관리와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위험이 높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합니다. 약물 치료를 설명드립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줄이는 기본약입니다. 필요하면 다른 항혈소판제를 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혈관 사건을 줄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약이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협심증 통증 완화를 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합니다. 발작 시 혀 밑으로 녹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낮춰 산소 수요를 줄입니다. 칼슘 차단제와 질산염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합니다. 어지러움과 두통과 발목 붓기 같은 부작용은 알려주십시오.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 치료를 정리합니다. 협착이 뚜렷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관을 통해 풍선으로 넓히고 그 자리에 스텐트를 넣습니다. 여러 혈관이 광범위하게 좁으면 우회수를 고려합니다. 자신의 혈관이나 인조혈관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에는 약물 복용과 생활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항혈소판제는 의료진의 지시대로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생활관리가 치료의 기초입니다. 담배는 오늘 끊습니다. 간접 흡연도 피합니다. 술은 절제하고 폭음은 피합니다. 음식은 담백하고 싱겁게 준비합니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과 생선과 견과류를 충분히 먹습니다. 가공육과 튀김과 달고 기름진 음식을 줄입니다. 체중과 허리둘레를 건강 범위로 맞춥니다. 매 끼니의 양을 적당히 나눕니다. 식사 직후 과격한 활동은 피합니다. 운동 처방을 안내합니다. 의사와 상의해 안전 범위를 정합니다. 빠른 걷기와 자전거와 수중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 합산 150분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 이틀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합니다. 추운 날씨와 바람이 센 날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속도를 낮추고 쉬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운동은 서서히 강도를 올립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흉통이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합니다. 과로를 줄이고 낮잠은 짧게 유지합니다. 호흡 훈련과 명상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분노와 불안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감정의 최고점을 낮추는 연습을 이어가십시오. 특수한 상황을 짚어드립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혈당과 고혈당 모두 심장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고혈압은 집에서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빈혈과 갑상선 질환도 흉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합니다. 감기약과 소염진통제는 혈압과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 약을 시작할 때는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자가 관리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혈압과 맥박을 기록합니다. 일주일 운동 시간을 합산합니다. 체중과 허리둘레 변화를 기록합니다. 식사 속도와 식사량을 점검합니다. 약 복용을 알람으로 고정합니다. 가슴 통증 일지를 작성해 유발 요인을 찾습니다. 경고 신호를 다시 강조합니다. 가슴 통증이 평소보다 강하고 오래갑니다. 쉬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왼팔과 턱과 등에 퍼지는 통증이 새로 생깁니다. 식은땀과 메스꺼움과 숨참이 함께 옵니다. 어지러움과 실신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재활과 추적 관리를 안내합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에는 심장 재활이 회복을 돕습니다. 감시하에 운동을 배우면 안전합니다. 약물과 생활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외래를 방문합니다. 혈액 검사와 심전도와 필요시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목표 수치와 증상 변화를 함께 보면서 계획을 다듬습니다. 핵심을 짧게 정리합니다. 협심증은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담배를 끊고 식사와 운동을 바로잡으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흉통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확인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한 숟가락 덜 짜게 먹고 10분 더 걸으면 가슴 통증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치료가 보인다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